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워서 정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또 힘들까 하는 생각도 들고, 쪽방촌에서 너무나 힘들게 여름을 나고 있는 우리 시민들 생각도 나는데요. 자, 오마이TV 박정호야 스팟, 이렇게 덥고 힘들지만 더 열심히 또 시원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호야 스팟, 오늘부터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저와 함께 매주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이죠. 박지희 아나운서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네, 오늘 팬들이 많이 오셨네. 박지희 아나운서 팬들이 많이 오셨네. 자, 네, 앞으로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점점 하겠습니다. 꽉 차서 많은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고, 자, 박지희 아나운서가 오마이TV 첫 출연이잖아요. 네, 맞아요. 자, 네. 오신지는 몇 분 안 됐지만 와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오마이TV 분위기? 되게 좋고 너무 이제 반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 처음 뵙는 분들인데 네. 너무 편하게 또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해서 매일매일 와라라고 매일매일 와라. 매일매일 이게 욕망을 또 네, 드러내고 더 열심히 계시는데, 네. 해보겠습니다. 저희 뭐 사장님의 미션이 네. 동접 3만 뭐 이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뭐 매일 나오면 가능해요, 박지희 씨가? 매일 나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제가 주 1회 나오면은 네. 한 3만을 5분의 1로 나눠서 그렇게 계산이 네, 되는군요. 농담이고요. 3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지희 씨가 이제 오마이TV 박정호야 스팟 네. 가끔씩은 봤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박정호야 스팟의 매력, 그리고 또 뭐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은데 한계 이런 게 좀 있으면은 네.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주신다면, 밖에서 본 입장에서. 매력이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이제 그 고퀄리티의 아. 방송인 거죠. 뭐 구독자로도 증명을 하듯이 네.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자료화면 같은 걸로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도 많이 사용하고 그럴 정도로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지만 또 그 너무 지상파 같은 그 느낌이 좀 단점 한계이지 않나.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네, 그 네. 매력은 더 키워가고 한계는 극복하는, 결국 뭐 결론적으로는 주 네. 5일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 서고 네. 계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별 질문인데요. 네. 박지희에게 박정호란? 제일 듣고 싶었던 답변입니다. 매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죠. 야, 역시 뭐 대단합니다. 저희 네. 돈진봉 교수 이후에 강력한 라이벌이 네. 등장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예. 돈진봉 교수님께서 좀 입각을 하시면은 네, 그렇죠. 좀 많이 비죠. 자리가 많이 비어요. 네, 방송 기다리고 자리가.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응원합니다. 진봉 교수님. 네. 자, 최주봉 교수님이 꼭 전화를 받기를 저희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마이TV 박정호야 스팟, 자, 새롭게 단장해봤습니다. 박정호, 박지희, 박남매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또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지금 오마이TV가 248만인데 249만이 몇백 명 안 남았습니다. 오늘 저희 이 시간에 박지희 아나운서가 나왔을 때 249만을 꼭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고 힘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저희끼리만 너무 얘기를 했네요. 너무 신나네요. 정말 바쁘시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분이 나와 계십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팬들 많이 오셨어요. 뭐 많이도 반겨주고 계십니다. 아니 헤어스타일이 예. 네, 나날이 너무 멋있어지십니다. 점점 더 멋있어지고 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연하다는 듯이. 의원님보다 멋있어요. 어제 굉장히 네. 네. 바쁜 걸로 유명한 분이 예. 전화를 주셔서 머리 너무 좋다고. 머리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위력이 느껴진다고. 위력이 느껴진다. 머리에 시선이 고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한준호 의원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준호는 긴장 안 해요. 그래요? 예, 걔는 자기가 예. 다른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준호 의원님 다른 긴장을 분이라고 해요. 생각해요. 네. 카테고리가 네. 다르다고 생각해요. 동갑이시죠? 동갑이에요. 준호가 준호가. 빠른 74. 빠른 치사. 예, 빠른 74라서 네. 일단 친구로. 친구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제지간 아니시고 죄송합니다. 사제지간? 네. 제가 제자는 아니겠죠? 점점 훈훈해지고 있는 박주민 의원 반갑고요. 자, 박주민 의원께서 이렇게 활발한 활동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특히 이번 대선 때도 골목을 누비면서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속 시원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서울시장 빌드업 맞습니까? 제가 그냥 중심에 놓고 고민하고 있다. 중심에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거의 나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당장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네. 열심히 하고 또 서울시장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무겁게 놓고 고민한다 이렇게 할게요. 정치인의 이 고민하고 있다. 생각 그러니까요. 중이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곧 뭐 출마 선언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거의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카오루님이 오늘 마이콜님 나오셨다. 그리고 저희가 네. 또 이제 다 박씨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삼남매 같다. 네, 이런 얘기. 이거 삼남매네 진짜. 네, 많이 해주시는 자주 나와주세요. 삼남매 중에 제가 막내는 아닐 테고 그죠. 형, 주민이 형 왜 그러세요? 남매 형님. 아니라 가족으로. 오늘 의원들끼리 잠깐 회의하다가 왔는데 네. 되게 젊은 의원이 왔는데 선배 의원이 야 너 젊어 보인다 그랬더니 그 젊은 의원이 화내는 거예요. 젊은 사람한테 젊어 보인다 그러면 칭찬이 아니라고. 그렇네. 젊은 사람은 젊은데.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젊어 보이십니다. 예, 칭찬. 이거 칭찬이에요. 네, 칭찬 좀 드리고 칭찬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저희가 너무 덥고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도 시원하게 붕업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깐 진행을 해봤고 특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주민 의원님께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내란 특검이 윤석열 2차 소환 마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 제명을 받더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모집행 방해 혐의 이렇게 대표적 세 개 제명만 말씀드렸다라고 박지영 특검보가 어제 얘기를 했던데 이렇게 추가 소환 없이 두 번 부른 다음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거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어떤 점에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추가 소환을 그러니까 소환을 두 번 했지만 그 사이에 국무위원들을 대거 불렀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장의 주요 사유가 다 계엄 선포문이라든지 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 관련된 내용이 영장의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윤석열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쳐서 네. 그 내용으로 영장을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이상 구속을 위한 소환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없다?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필요 없다. 이게 지금 일요일에 청구가 됐잖아요. 어제. 예. 네, 어제 청구가 됐으니까 보통은 평일에 일을 하시는데 이게 주말에도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 이유 그게 이제 확신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이제 시급하다라는 두 사인을 가지 보는 때문인데요. 건가요? 지금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에 가담했던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풀려날 위기에 있거나 이미 풀려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구속을 해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특검의 특성이에요. 특검은 기간 한정 그렇네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찰처럼 자기네들이 한참 동안 시간을 두고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 머릿속에는 매일매일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말도 없는 거죠. 그렇게 그렇네. 보셔야 돼요. 그 시간이 정말.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또 하나의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속 영장을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지난 1월 11일 김성훈, 이광욱, 오찬에서 뭐라고 했냐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거 한번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건 좀 보여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총을 보여주면 메고 되겠죠. 있었죠. 총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등에 메고 있었죠. 그러니까 소총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시가 있었다는 걸 이렇게 명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장에. 기억 더듬어 보시면 예. 한 달 전쯤인가 관련된 보도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 발로. 네. 근데 그게 이제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진술이 있었고 그런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된 거죠. 이건 정말 충격적 아니에요? 충격적인 거죠. 대단한 거죠. 네. 경찰 총 못 쏜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총기를 휴대하고 있고 그걸 네. 위협하고 심지어는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한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비아폰 관련 혐의도 김성원한테 세 차례 전화해서 수사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에 그렇게 놔도 되냐? 빨리 조치해라. 쉽게 볼 수 없어요. 비아폰 아니냐. 이것도 보도 나왔죠. 원격으로 비아폰이 삭제되는 정황을 네. 확인했다. 네. 근데 그게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불투명했는데 네.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죠. 아, 이것도 이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늦게 막 이렇게 처리하는 거 보면은 예. 그 계엄 진행할 당시에는 본인들이 100%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100%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네. 일을 잘 못해요. 요즘에 일을 잘 못해. 잘 못해요. 그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자리 봤을 때는 정말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일 이런 잘하시는데. 거를 네. 이런 거를 진짜 아니면 검사죠 검사. 검사는 자기가 수사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아 그러네요. 예.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예, 없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런 것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여튼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네. 소명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국무위원들 조사하면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진술이 통일되게 바뀌어졌던 거, 사실과는 다르게 바뀌어졌던 거 이런 부분들을 착목하면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 말 맞출 것도 말 맞추는 것도 증거 인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아마 해명하고 소명했을 그럼 겁니다.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결과는? 이번에는. 예, 왜냐하면 예. 말 맞추기 이런 거에 대한 위협은 계속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김용현이 네. 조건 없이 나는 석방되겠다. 보석 안 받아들이겠다. 그냥 기간 만료로 나가겠다. 네.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조건이 뭐였냐면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윤석열 등을 만나지 말라는 건데 나는 그 조건 안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는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선언한 상태고 그렇죠. 지금 그죠? 만나러 갑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 불러다가 CCTV 영상하고 이 사람들 말이 서로 상충됐던 거 또 상충되는 것도 한두 명이 그냥 우발적으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아마 집단적으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아마 진술에서 다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석방돼 있으면 안 된다. 구속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자세히 아마 담아놨을 거예요. 영장에. 윤석열은 지금 저는 거의 탈옥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 그런 원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있거든요. 예.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덕수가 다 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불리한 진술했다는 얘기도 있고. CCTV 영상이 그동안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이상민이 했던 발언과 전반적으로 배치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거짓말했다는 얘기고 네. 두 번째는 경찰에서 소환 조사 이 사람들을 소환할 때 셋을 한꺼번에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말을 맞춰왔기 때문에 추가로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세 명을 동시에 소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다 확인됐겠죠. 거짓말을 해왔다. 네. 셋이 말을 맞춰서 거짓말을 해왔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비아폰 이런 거 삭제를 해왔다. 네. 이건 이제 대단한 증거인멸 우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이밀면 네. 법원으로서도 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지금 뭐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윤석열에 대한 불리한 뉴스했을 가능성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은 예. 본인들의 죄책을 벗어던지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도 예. 저는 뭐 시켜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아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는 입 다물고 있다가 네. 대거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네. 네. 이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 경호처도 그럴 거예요. 예. 지시해서 기록 삭제했고, 지시해서 총 메고 있었고, 지시해서 영장 집행 막았고, 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윤석열.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변호인이 있을 때는 얘기를 별로 잘 안 하다가 변호인 없을 때 그때 막 쏟아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변호인들 강희구 전 부서실장 변호인 원포인트로 지금 윤석열 쪽 변호사 한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볼 때 뭔가 눈치 보다가 눈치 볼 게 없어지면 다 쏟아내고. 이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정보를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조율하고 이런 일들을 이 윤석열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이 내란 공범들 사이에 변호인들끼리는
다 얽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임성훈 차장이 그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는 진짜로 그 갈 때까지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는 지시를 안 받고 하진 않았겠죠. 네. 그리고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것은 굉장한 가명 사유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소명하겠죠. 근데 사실 그 뭐 풍선 이벤트 해주고 그럴 때는 네. 그렇게 막 배신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지 않았을까. 대부분 친일파들이 네. 독립될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친일파들은 독립될 줄 그러니까요. 모르고 분위기 좋았으니까 네. 그때는 그냥 네. 풍선 이벤트도 하고 네. 그 영화 대사처럼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독립 안 되더라도 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이니까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게 차이가 맞습니다. 있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토요일에 2차 이제 뭐 소환도 됐었고 그 지금 보면은 윤석열 거짓말이 계속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특검이 구속을 확신하는 이유를 보면은 어쨌든 진술을 딴 사람 상당한 다 잤을 때 진술들 상호 아. 모순되고 그리고 합의되거나 조작된 진술들을 확인했을 가능성. 예. 그다음에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뭐 시그널 뭐 이런 대화나 이런 것들이 삭제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 비합헌 삭제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네,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을 그래서 거다. 그런 것들로 소명을 할 거고 그래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3차 소환 일정 자체를 아예 안 잡은 거다. 아. 예. 근데 이것도 고도의 또 심리전일 수 있죠. 법원에 예. 우리 3차 소환 일정도 안 잡았어. 딱 하면서 예. 그렇네요. 구속해줘야 돼. 예. 하는 걸 수도 있죠. 사실 체포영장이 이제 기각이 될 때도 보면은 가서 이제 조사 받겠다고 해서 윤석열이 그래서 조사 받았는데 지금도 3차 소환 안 하고 바로 영장 친 거는 아 이거 구속한 다음에 구속 영장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고 맞아요.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 인멸 쪽에 방점을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조사에 응하기도 하고 하니까 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더 하기가 어려울 텐데 증거 인멸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얘 놔두면 놔둘수록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 이걸 아마 강조했을 겁니다. 네. 언제금 열릴까요? 영장 심사는? 지금 언론 보도 보면 한 7월 8일경으로 예상하고 7월 있는 8일 내일인데 화요일. 예.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에 재판이 또 있으니까 네. 화요일, 뭐 수요일, 화요일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주기현 판사가 하진 않죠, 이거 영장 심사. 네, 그럴 건데 그분은 걱정은 하던 것도 좀 중단하셔야 되는 이거 거 깜짝 놀랐어. 법리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고 네. 이제 법원의 판단 부분에 대한 걱정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계속해서 요구했던 기관이 두 개 있어요. 서울중앙지검과 네. 서울중앙지법을 계속 얘기했어요. 맞네, 그동안 영장도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아와라. 맞아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라. 이런 아. 얘기를 하겠는데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는 두 개가 이제 세트니까. 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왜 그러지? 뭐가 있나? 뭐 본인의 사람이 지금 그래도 그러니까 많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등장하고 나서 인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뭐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좀 판단이 다를 거예요. 실제로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근데 내란 수계가 그렇게 막 요구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내란 속에 입 다물고 있어야죠. 네,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이분들이 보면 지금까지 보면 약간 지기현도 그렇고 한성진도 그렇고 약간 다르잖아요. 그룹이 그렇네요. 약간 그런 걱정은 좀 있어요. 예.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관련해서 이거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에 윤석열 혐의로 네. 들어가 있던데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업조 적시가 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수사 기법일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한덕수가 협조적이다. 이러면 굳이 구속 안 하죠. 우리 필요한 진술들을 해준다. 이러면 굳이 구속할 필요 없죠. 어떨 것 같아요? 그럼 한덕수 네? 전 총리 스타일 좀 아시잖아요. 열심히 지금 진술하고 있을 가능. 진짜로 열심히 호남 사람입니다. 갈 때보다 저 빠르게 사실 좀- 내란 반대했어요. 이러면서 막. 다 윤석열이 시킨 거예요. 이러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뭐 문서 같은 것도 본인이 이제 수정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뭐 그것도 나중에 폐기하고 뭐 이런 정황들도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좀 것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보면서 이제 예, 그럴 가능성이 네, 있고. 아내분은 이제 열심히 점쟁이 찾아다니시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도 바쁘시겠네요.
근데 네. 이 최상목 전 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 박근혜 때 네. 사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당시 어떤 얘기 있었냐면 싹 다 불고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최상목의 스타일을 윤석열이 그때? 봐줬다는 얘기가 많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보훈한다는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당시 최상목의 그 스타일을 한독수가 그대로 또 따라서 뭐 그렇게 싹 다 할 수- 불고 그렇게 할 빠져나가는 수도 게 있죠. 아니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보훈을 한다는 거는 나중에 또 본인이 뭔가를 얻을 게 있을 때 보훈을 하는 건데 네. 윤석열에게 이제 더 이상 얻을 게 없지 않나요? 맞아요. 보훈을 그러니까 할까요? 이제 적당한 선을 타겠죠. 타겠고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보훈할 것도 없고 사실상 네. 자기에 대한 어떤 형사 책임을 경감시킬 목적은 있고 하니까 음.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아, 싹 다 불 수 있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네요. 한덕수의 개인 스타일도 그렇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네. 영장이 청구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면 좀 알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근데 참 한덕수 얄밉죠. 얄미운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굉장히 국무총리 2번 하고 공직자로서는 최고의 성공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CCTV 영상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또 그 살아보려고 말을 맞춰서 진술을 계속 하고 그죠? 심지어는 자기가 어떻게든 대선 후보가 돼서 살아남으려고 그러지 않은 그러게요. 새벽에 막 접수를 했다고 그러고. 네. 3시에 막 가서 근데 그게 또 받아들여서 대선 후보가 될 네, 뻔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아, 간악한 정말. 무리들이에요. 간악한 네. 무리들. 참 대단합니다. 꼭 간악한 마지막은 본인이 네. 저지른 대가를 다 치르는 거를 우리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래요. 윤석열 사실은 뭐 2차 소환 우리가 봤지만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국민들 앞에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모습이 국민들의 분노를 정말 근데 끌어올렸는데 표정은 보니까 거의 좀 털렸어요 다. 그죠? 심지어 네. 저녁밥도 굶었다고 네, 합니다. 그 좋아하는 저녁밥도 네. 굶고.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긴박한 상황. 조서 검토를 5시간 했다는 거는 네, 그럼 뭐예요? 깊이 있고 날카롭고 아픈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조서 검토 5시간 했다는 거는 그 답변을 제대로 했는지를 꼼꼼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느낌을 심각하게 받은 거죠. 가장 살면서 최근 들어 가장 열심히 뭔가를 해본 시간이 아닐까 5시간 동안. 네. 그러니까 본인도 살면서. 뭔가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를 좀 예감을 한 게 아닐까요? 구속될 거를 또 예감하고 있고. 표정이 되게 안 좋았고 네. 하여튼 보통 이제 뭐 한 10시간 조사받았다. 13시간, 15시간에도 네, 2시간 빼면 10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조사받은 시간 절반 정도를 조사 검토했다는 야. 거니까 굉장히 야 이거까지 얘네들이 알아? 이것도 알아? 뭐 이런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조사를 네.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사실 특수검사 출신이고 조은석 지금 특검도 특수검사 출신이고 뭐 선배기도 하고 의원님이 파악하신 조은석 검사의 특검의 스타일 좀 그게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반인한테 저렇게 했으면 참 저도 욕을 했을 텐데. 내란 수괴니까 아주 나쁜. 그래요. 나쁜 석. 이 악인한테는 또 악하게도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많이 비판했던 그 특수검사의 특수통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대가 일반인이 네. 아니라 그럼요. 전직 대통령이고 내란 수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자원을 동원하면서 네. 사법적이든 정치적이든 자기를 방어하고 있어요. 음. 그럼 그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수단들은 다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런 특수성을 저희들이 감안하고 봐야 되겠죠. 네. 특수성 감안하고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특수수사인가? 특수하게 아, 웃겨보려고. 네, 아니, 특수한 개그를 네, 네. 지금 이런 거 좋아요. 날씨도 더운데.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니, 더워서 더운데 그러니까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이렇게 아재 개그로 좀 시원해졌는데 이것도 좀 여쭙고 싶어요. 외환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제 박지원 특검보는 조사기도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외환죄는 예. 굉장히 입증하기가 힘든 범죄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소는 할 수 있지만 기소할 정도까지 일을 내면은 내란에 비해서는 네. 몇 배 힘든 소명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 요건 자체가 특수해서 그래요. 그래요. 구속 요건 어떻게 돼 자체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적국과 소통하여. 근데 소통했다는 통모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김정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모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좀 뭔가 소명 단계, 입증 단계까지 가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영장에 안 담았다 그러는 게 이제 이게 소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명이 많이 필요하다고 법조인들은 다 아는 거를 네. 소명이 약간 덜 된 상태에서 담으면 어. 영장 자체 신빙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네. 아마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외화는 좀 추가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구속이 된다면 이 외환 수사도 뭔가 좀 탄력을 받을 수도 그렇죠. 있을까요? 왜냐면은 이제 구속 수사라는 건 굉장히 압축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들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속 자체가 공범들에게 주는 시그널이 있죠. 어떤 시간에? 지금은 공범들이 한 가닥 실에 매달려 있을 거예요. 구속도 안 취소됐고 하니까 이거 법원 등의 도움을 받아 무죄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환상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시 구속이 되면 아닌갑다. 네. 진짜 끝나나 갑다. 이런 생각이 강해지겠죠. 그럼 진술이 이제 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지시해서 한 거예요. 저것도 지시해서. 사실대로 얘기하겠죠. 사실대로 얘기할 네. 거다. 외환죄도 열심히 이제 수사가 될 가능성 네.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뭐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뭐 적용이 힘들다고 오늘 뭐 아침에 방송에서 얘기를 하던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법 전투 개시죄 적용은 가능하다. 그럼 사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런 것도 다 따져 보겠죠. 다 따져보죠. 다 따져보죠. 여러 가지 네, 상황들을.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증거가 없으면 저 안 그랬는데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수사가 좀 아니요. 근데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 뭐 진술 말고도 만약에 통모를 했다면 여러 가지 기록이 남죠,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처리를 좀 잘 못했길. 뭔들 제대로 했겠어요. 일체 못했겠지. 대충 했겠지 뭐. 진짜? 검찰들은 뇌물 받아도 자기 계좌로 받아요. 어. 그런 생각 안 되게 하고. 애들이 진짜 참. 진짜 내란 특검이 이렇게 속도를 정말 내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계속 확인할 수가 있고 구속영장 발부될지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되고 근데 특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현직 국민의힘 의원이 출국 금지가 됐어요. 누군지 아시죠? 경기 이제 양평구수 출신 김성교 의원인데 김건희에게 특혜를 주기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해다는 의혹.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른 셈인데 그 의원하고 원희룡 네. 장관 등뿐만 아니라 네. 용역업체 직원 전부가 다 출국 금지됐어요. 이거 시그널이 있네요. 이거 확실히 수사한다. 예, 확실히 수사한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계속 이차항명주 얘기하면서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고 어떻게 노선에게 쉴 수가 있습니까? 노선이 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타당성이 다 조사가 다 끝나서 결과가 다 나왔는데 이걸 노선을 갑자기 바꾼다? 거의 신급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해버렸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지금 김건희 특검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김건희 네. 씨가 그 텔레그램으로 네. 혹시 감옥 가는 건가요? 저 감옥 가나요? 막 비슷하신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제 듣기입니다. 아니 근데 김건희에 대한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이거는 얼마나 남았다고 보세요? 이런 상황은? 사실은 이제 그 내란 같은 경우에는 뭐 헌재에서의 여러 진술도 있었고 국정조사도 있었고 또 경찰이나 뭐 공수처 수사도 많이 됐었는데 이제 김건희의 경우에는 일단 혐의가 열 몇 개잖아요. 16개. 특검에 나열돼 네. 있는 것만. 그러니까 한번 쭉은 봐야 될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쭉은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어느 걸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겁니다. 네. 지금 현재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윤석열보다는 어쨌든 좀 조금 느릴 늦게 거예요. 네. 영장 청구나 이런 것들은 있을 네. 거다. 근데 영장 청구는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뭐 이미 한번 아팠고 앞으로도 수시로 아플 예정이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이제 퇴원 후에도 네. 다시 또 제 이번 네. 계획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영장을 칠 필요가 더 커지는 거죠. 오히려. 네, 오히려. 아프다고 하니까. 네. 아프다 그러면 오히려 영장 청구보다는 좀 병원에 있게 둘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음. 뭐 소명을 해보라 그러고 병원에서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거짓말을 해주기는 어렵겠죠. 그렇네요. 병원에서 예. 진짜 이게 정말 예. 아픈 게 맞냐 이렇게 예.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그 것들 다 봐야 될 겁니다. 그 법률 전문가들 너무 입원을 일찍 시켰다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아 너무 그 카드를 일찍 네, 꺼내들었다. 상습적으로 입원하는 것처럼 또 보이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군요. 아. 만약에 입원했다 퇴원할 때 보면은 그럼 휠체어는 또 누가 밀어주나 이런 생각도 좀 이번에 드네요. 본인이 예. 그 휠체어 발로 차고 탑승하는 게 또 찍혀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네. 이거 또 언제 입원할지 지켜봐야 될 것 음. 같고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이제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역임하셨잖아요. 열심히 좀 하셨는데 오늘 10시 반에 김기한 전 사령관 소환 조사를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김기한 사령관 중요한 뭐 키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키맨이죠. 중간에 이분이 이제 왔다 갔다 약간 했었어요. 네. 그 박정훈 대령의 얘기나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주변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다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전화 통화가 왔다 갔다 네. 한 뒤로 태도가 바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거의 모든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진술이 확보되면은 급물살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네. 이게 진짜 한마디로 뭔가 대통령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거의 확실한 굉장한 조직적인 범죄처럼 아니 실제로 그 이루어진 당시 거잖아요. 대통령실이 네. 바삐 움직였던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통화가 그거 다- 있었다는 그것까지 거죠. 다 드러났다. 네, 그냥 그러니까요. 통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비서실이 자기 해당 분야도 아닌데 경찰에 전화하고 했던 기록까지는 다 나온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런 사건의 변곡점마다 그런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 뭐 국방부 관계자 서로 막 다 통화를 한 게 다 확인이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나중에 문제가 될 걸 몰랐다라는 게 너무나 아마 드러나는 거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최병 사건 때 이렇게 통화한 게 다 나오고 네. 그래서 계속 의혹이 맞아요. 더해져 갔잖아요. 예. 그래서 비화폰을 대량으로 지급한 게 아닐까. 내란을 앞두고는. 뭐 거기서 그런 거 적극적으로 아닐까. 본인이. 예. 드러나지 않게. 네. 야, 이거 자꾸 이렇게 기록이 나오냐, 막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뭐 방법이 뭐냐? 비화폰이라는 거를 좀 많이 그러니까 검찰한테도 비화폰이 넘어가고, 김건희한테까지 비하. 김건희한테도 넘어가고, 뭐. 그렇네. 예. 그래서 자기 그랬던 나름대로 게 아닐까 연락망을 싶어요. 짰구나 이렇게. 네. 근데 저는 진짜 안 너무 걸리게. 궁금한 게 윤석열이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전화까지 해서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나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이종호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블랙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 사람도 키맨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이 예. 김건희나 얘기를 듣고. 윤석열의 발목을 세게 잡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이 입이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삼부. 부탁으로. 예. 도이치모터스 다 이 사람이 입만 열면 끝인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종호를 매개로 네. 임성근 제가 수사기를 법사위 간사할 했다. 때 들었던 제보 중에 여러 제보가 있는데 예.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윤석열 측에서 공범들 관리에 어마어마한 애를 쓴다. 심지어 변호인 선임까지 막 봐준다. 이런 서초동에서의 제보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이 사람들 입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안 들어주고 백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하고 형편없는 권력자였던 거예요. 곳곳에 발목을 잡혀서 부패로.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이었지만 네. 그런 부탁으로 인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그럼 딱 벌였을 수 자기 있는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이 전화해봐요. 제가 이제 말 들어서 우리 박 또 기자님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불륜 사실 제가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가볍게 전화하는 거예요. 가볍게 전화 한 통 하는 갑자기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뭐 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냥 내가 좀 필요해. 뭐 안 해줘도 돼. 이래도 신경 쓰이죠. 그럼 이종섭 전 장관의 뭐 그런 호주 대사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하찮은 이유에서 다 다 챙겨준 벌어지는 거죠. 일. 다 이랬을 챙겨주고 수 있네요. 배려해주고. 네. 그 이종호의 이종섭은 국회 나오길 그렇게 싫어했대요. 할 말도 없고 괴로우니까.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거짓말. 해외로. 예. 도망가는데. 해외로 보내버리고 그런 상황.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종호가 뒤에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자, 또 이런 속보도 들어와 있네요. 임성근 이 해병대 1사단장 신원식 국방 취임 한 달 뒤에 통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 별도 구명 루트였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그 루트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여러 얘기도 나오고 루트로 있습니다. 구명 로비가 있었을 거고 그 중에 저희들이 강하게 의심하는 진짜 루트는 핵심 루트는
이종호를 이종호. 통해서 김건희에게 네.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거죠. 아 그렇네요. 자 이따가 잠시 뒤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또 출연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유병호 오랜만에 좀 들어보시죠.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에 이 21g 한남동 대통령 간접 불법 증축업체 21g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했다. 대신 서면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은 21g 직접 조사가 빠진 감사 종료 보고를 받고도 사실상 묵인한 걸로 또 알려지고 있다. 평화음 작자들이야 진짜. 어떻게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한번 그 끝을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뒤를 수가 있습니까? 뒤에는 유병호는 그렇다 치고 앞에 있는 최재 감사원장 뭡니까 도대체. 사무총장한테 쥐어 흔들리고 차라리 사무총장하고 같이 가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한 겁니까? 그렇네요. 아유 진짜. 그러니까 끝도 없다. 끝도 파도 없어. 끝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네. 좀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감사원 네. 내부가 진짜 썩을 대로 썩은 게요. 예. 하도 문제가 많고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감사원 내부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 있어요. 국장 한 명이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가만히 안 둔다. 네. 막 심리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리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네. 와 진짜 그 정도로 달달 볶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다시 감사를 해서 감사원의 감사 아니면은 유병호 사무총장 등등해서 아마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지금은 감사위원까지 됐어요, 저 사람이. 감사위원까지 네. 또 승진까지 해서 위까지 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를 하는 거를 보면 내부에서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네. 거의 이지매 수준으로 괴롭히고. 그러게 말입니다. 조은석 사실 특검도 감사위원 할 때 그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거잖아요. 완전히 맞아요. 바보 취급당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 결제란 같은 거 안 해도 되도록 막 바꿔버리고 시스템을 그런 바꿔버리고. 짓을 하면서 유병호 그 국회에서는 그렇게 뻣뻣한 그러니까요. 자세로 예. 네, 감사위원들이 그렇게 나와 하고. 있는데 네. 저희 감사위원들 법사위 잘 출석 안 시키는데 제가 네. 그때 간사할 때 출석을 시켰어요. 감사위원들. 네. 감사위원들 쭉 있는데 네. 사무총장이 막 당당하게 얘기하고 네.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요. 예. 자, 이 조은석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좀 감정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이 뭐 유병호 사무총장을 조사할 일은 현재로서 뭐 보이지 않는 연관이 거지?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관이 만약에 현재로서 없는데 예. 김건희 특검에서 할 수도 있죠. 김건희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21g 보시는 뭐 거군요. 이런 부분들. 네. 그렇네요. 특검들끼리 가끔 식사도 했으면 좋겠네. 그래 나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아니 모아서. 결국은 다 하나로 모일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예. 내란도 아시다시피 그 누구죠? 경찰 그 사람이 진술한 거에 따르면 네. 내란 전전날인가 대통령 얘기 나는데 윤석열 얘기 나는데 아주 개인적인 일을 얘기하면서 내란 해야 된다고 예.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개인적인 일이 뭘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결국엔 그 개인적인 일 하나로 모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많은 개인적인 일을 담으면 그래서 뭐 자주 또 입원을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새 특검이 곡괭이질 열심히 하다가 아. 보니까 한 군데 모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파고 내려갔는데 세특검만 여기 한 번에 모여서 이겁니다. 두둥. 결국엔, 큰 줄기는 하나였다. 만난다. 네.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문훈다님께서 네. 특활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특활비. 주셨거든요. 네. 자, 뭐 특활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추경안 통과가 될 때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특활비 네, 문제. 있었어요. 내부에서 좀 어땠습니까? 자, 일단은 좀 예.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청와대 특활비하고 검찰 특활비는 달라요. 음. 이거를 설정 똑같이 다르죠? 보시면 안 됩니다. 다릅니다. 네. 자, 검찰 특활비의 근거가 된 게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이잖아요. 왜냐하면 수사를 위한 특활비이기 때문에 네. 이 시행령은 불법한 시행령이죠. 음. 한동훈이 만들어낸 시행령이에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 시행령적 근거가 없는 특활비이기 때문에 네. 편성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청와대 특활비하고는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같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된다. 전혀 다릅니다. 예.
저희가 아시겠지만 검찰 수사 범위를 지난 국회 때 2대 범죄로 줄였잖아요. 그거를 한동훈이 들어와서 시행령을 다시 넓힌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시행령이 저희들은 불법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행령에 따라서 넓혀진 수사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활비를 주면은 그 시행령이 불법하다는 게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쓰고 투명하게 쓰고 사후에 보고도 철저히 한다. 이거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편성 근거가 되는 시행령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네. 편성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 뭐 저나 몇몇 의원들이 이야기도 했고 그 추경이 통과될 게 분명하고 확실했으니까 그래도 의견 표명은 하자. 주의를 줘야 된다 검찰에.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기권을 했어요. 거기 이제 같이 같이 기권을 했는데, 하셨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이제 완료된 다음에 이제 쓰이는 걸로 부대 의견도 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 뭐 저는 통제를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네. 부족해서 저희가 기권 표시한 게 아니라 아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편성의 근거가 되는 네. 그 시행령이 저희가 위법하다고 얘기했던 시행령이에요.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위법합니다. 네. 수사범위를 줄여놨는데 왜 수사범위를 다시 시행령으로 확대하냐고요. 그런 시행령이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제 시행령인데 그건 그건 안 그래서 된다. 저는 그냥 잘 쓰지 않을 것이다. 잘 감독 안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편성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잘못됐으니 편성은 안 된다. 청와대 특활비하고는 다르다. 청와대는 무슨 시행령이 불법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잘 쓸 믿음이 있으면 주는 거고 이번에 정부 잘 쓸 거니까 당연히 주는 거고 이거는 잘 쓴다 말 쓴다가 아니라 근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얘기를 처음에 주도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주도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9명이 열심히 주장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뭐 특정 의원들 이름이 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 문제로 좀 찬반이 갈렸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사실 그런 분들 뭐 예결위원장, 간사 예결위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기권표를 던진 분들만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들이 바라보기엔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저희들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죠. 그래요. 좀 더 근데- 중심에 계셨던 네. 분들의 이야기를 아니, 듣고 제 싶다. 생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가 네. 특활비를 검찰이 사용하는 것을 잘 감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정부 믿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대통령님 믿고 그리고 이제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고 곧 법무부 장관 될 정성호 의원님 믿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전 단계인 편성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불법하다고 그렇게 제가 또 목 놓아서 법사위 간사할 때 외쳤던 거 아닙니까? 수년을 3년간 그렇네요. 외쳤던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저로서는 그렇게 3년 동안 주장하다가 그 시행령에 근거한 특활비를 제가 동그라미 치기가 그래서 맞아요. 국힘하고 딜한 거 아니냐. 또 EHJ님께서 검찰이 없어지는데 특활비가 왜 필요하다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런 민심도 지금 뭐 의원님 좀 막 강조하셨지만은 네. 반영이 되고 아마 민주당 또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생각할 거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책임 집행은 소명? 철저히 이제 감독하고 통제하는 거고 일단 뭐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검찰 당장 개혁 되는 것도 이후에 아니고. 또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추경 뭐 통과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수영 의원 관련된 저희가 또 서은숙 전 최고위원도 인터뷰하겠지만은 박수영 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이런 주장까지 펼쳤던데요. 네. 부산 시민이 박수영 의원이 필요 없을 거예요. 아니 실제로 부산 시민들이 아니 왜 우리가 받을 거를 그러니까요. 당신이 결정하냐 그러면서 왜 당신은 후원금 달라고 그렇게 자꾸 올리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말 또 대받아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자, 이건 저희가 좀 뒤에 더 추경 얘기는 저 더 나눠보죠. 25만 원이 네. 마치 복지 정책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경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네. 워낙 내수가 오랫동안 침체돼 왔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 거의 지금 그 존폐 기로에 서 계세요. 네. 저 25만 원 플러스 알파로 내수의 마중물을 내수 부활의 마중물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복지 정책이라고 보지 마시고 경제 정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박수영 의원님. 그래서 그런데도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때 비판을 하세요. 그래요. 뭐 참고로 나경원 의원이 글램핑 농성을 하면서 농성 이 세 장을 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박수영 의원한테 텐트를 빌린 거다. 한번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한번 짚어드렸고, 네. 짚어드렸고, 자 그리고 지금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특검팀 장난질 그만하라. 제발 저를 불러 조사해주길 바란다.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곧 부를 거라고. 부를 거다. 뭐 애초에 양평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IC가 없던 뭐 도로였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출국 금지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다. 단호히 대응할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 가서 조사 받으면 된다. 네, 조사 받으면 되죠. 네, 조사 받아야 된다. 건데요, 뭐. 조사 받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또 정리해드리고 지금 뭐 김상욱 민주당 의원 뭐 사실 유일한 박주민계라고 김상욱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던데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언더찌뉴는 똘똘 뭉쳐 있고 지역구 행사 열심히 다닌다. 20-30명쯤 되고 대구 경북과 부산, 뭐 울산 경남, 강원에 있다. 그런 애들이 막 뭉치고 있나 봐요. 제가 이제 그 CBS 쪽에 출연해서 그 얘기 말씀드렸는데 뭐 네. 겉으로는 뭐 비대위, 혁신이 이런 얘기 시끄럽잖아요. 네네. 오늘 안 대부분의 의원들은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휴가 계획 짜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국민의힘 단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당이 지금 뭐 내란 정당으로 뭔 상관이에요? 거의 좀 없어질 위기 아니? 없어지지 예.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네. 건가요? 특별히 뭐 영향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별로 안 해요. 네. 그래요. 지역구 관리 충격적인데요? 잘하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해맑은 두뇌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네. 아.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자, 오늘 보니까 원래 국힘 혁신위가 오늘 출범한다고 돼 있었는데 오늘 출범 계획이 무산됐다고 하네요. 오늘은 인선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 누굴 넣느냐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겠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사무총장으로 정점식 의원이 복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엄청난 시그널이죠. 아, 우린 변함없어. 그냥 우- 가. 우리 거야, 우리 당이야, 네. 친윤당이야. 뭐 내 이걸로. 거야. 내 거야. 사실 친윤이라고 해도 윤석열도 사실 도구로 쓰인 그런 면이 도구로 있지 쓰인 거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0명에서 30명 김상욱 의원이 얘기한 네. 그거 똑같이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의총하면 앞에 두 줄에 앉는 사람. 아, 두 줄에. 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아. 뭐 대구 경북 쪽에 있는 의원들 중심이라든지 네.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다 비슷한 다 표현.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럴 수 딱 있겠네요. 고들이 네. 그 사람들은 뭐 선거 운동도 거의 안 한대요. 자기 선거 운동이든 대선 운동이든 그냥 별로 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도 계속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김문수가 41% 이번에 얻는 과정에서 네. 그 지역이 네. 똘똘 뭉쳐 있는 네. 모습을 봤고. 그래서 뭐 당이 어찌 됐든 간에 자기네들은 계속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안철수 혁신위에 7명 가운데 6명이 지금 또 발표가 됐네요. 네. 뭐 오늘 출범 안 한다고 또 얘기를 하더니 지금 6명은 지금 됐나 봐요. 말씀드리면 최영두, 호준석, 이재성, 송경택, 김효은 뭐 이렇게 혁신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몇몇 이제 들으셨는데 혁신이 구성 완료가 됐다는 또 속보 떴네. 이게 안 된다고 하다가 또 됐나 봐요. 뭐 이랬다 저랬답니다. 안철수 혁신이 근데- 속보가 뜨니까 안랩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글쎄 또 좀, 아유, 아니요, 저 아이고. 주식에 관심 보유 종목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때요? 어떻게요 지금?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네, 꼼꼼하게 또 네. 주가 상황까지. 아니 왜냐하면 그런 뭐 얘기도 있잖아요. 왜 자꾸 안 될 거를 저 사람은 계속해서 하는 거냐 정치판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안랩이 움직인다 뭐 안랩을 이런 위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제가 호기심이 들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안철수 친한 친윤 뭐 이게 좀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친한 친윤이 좀 배제가 된 겁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8월 31일까지 활동을 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좀 생기십니까? 뭐 이 민주당 의원이시지만 기대감도 안 생기고 호기심도 안 생기고. 호기심도 안 생기고. 아무런 생각이 지금 안 난다. 참 그래요. 지금 보니까 뭐 오늘자 리얼미터 발표된 걸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2% 포인트 하락을 했네요. 28.8%인데 이거 리얼미터 기준으로 6개월 만에 30%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좀 국민들의 판단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어떻게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많은 분들이 와 다시 송원석 원내대표에다가 비대위 구성되는 거 아니면은 그 사무총장 아까 점정식을 네. 얘기했지만 그걸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혀 안 바뀐다.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는. 보면 혁신을 하겠다고 그 앞에 나서는 분들이 물러나 주는 게 혁신이 아닐까 가장 큰 혁신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변화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제가 보기에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 정당 해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부적 메커니즘과 네. 내부적 프로세스로는 혁신이 안 되니까 뭔가 안 바뀌니까 뭐 그분들 홍준표 시장의 생각도 뭐 당을 좋게 만든다기보다는 좀 찐윤이 좀 뒤로 빠지는 걸 원하겠죠. 근데 그거조차도 안 되는 거니까 방법이 정당 해산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예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좀 지금 찐윤도 아니고 사실 윤석열을 도구로 이용했던 그 그런 정당이니까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사람들이 뒤로 안 빠지고 여전히 당을 굳건하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돌파구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정당에선 얘기하는 거고 제가 그 뭐 나이 많이 먹은 그 홍준표 전 시장 이런 사람들 말고 젊은 의원 만나봐도 젊은 의원 중에도 저한테 차라리 정당이 해산 우리 당이 해산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답답하니까 안 되니까 전혀 안 바뀐다. 그 소위 20, 30명 말하는 그 그 사람들. 고착화된 그 권력층이 당내 권력층이 전혀 안 바뀔 뿐만 아니라 안 물러서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물러서지 않는 이유도 궁금한 게 이제는 사실 소위 뭐 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석열도 지금 아니 그렇게 자기네들은 살아남기만 하면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또 되든 누굴 세우든 또 만들어낼 수 버티기만 있다고 하면 생각해요. 여기서 어차피 공천만 받으면 돼. 국민들은 또 잊고 또 본인을 뽑아주고 할 거니까 자기네들은 살아남을 거고 자기네들이 살아남기만 하면 네. 또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60만을 넘고 끝났더라고요. 네. 윤석열 왠지. 탄핵 청원에 이어서 네. 가장 해야죠. 또 많은 이 정도로 국민분들이 그 청원에 네. 많은 에너지를 보여주셨는데 국회가 그냥 뭉개요? 그건 안 되죠. 뭉개는 거 안 돼요. 예. 근데 과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도 같은 동료 의원인데 의원들이 누가요? 이준석도 누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겉으로는 싸워도 또 뒤로는 뭐 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과연 그런 결정을 의원들이 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럴 수 있죠. 모르겠으면 뭐 저도 알고 지내는 사이기도 하고 인사도 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식 정치가 주고 예, 있는 예. 폐해가 매우 큽니다. 매우 크다. 그 혐오, 갈등을 조장하는. 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방식의 정치는 예전에도 안 됐고 안 네. 좋았지만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안 좋고 돼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정치에 대해서 뭔가 네. 정치권 차원에서의 경고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징계 심사나 징계 절차 도입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윤리특위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입장을 내실 겁니까? 넌 안 돼 이러겠죠.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 저희가 우리 이러지 않았잖아. 막 이러면서. 저희가 지역 차별, 네. 지역 감정 때문에 고통받은 게 수십 년이었고 그 폐해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갈라치기를 자신의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고 이런 흐름이 강화되면 그거 나중에 또 어떻게 치유합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정치는 안 된다. 좀 선언을 해줘야 돼요. 다른 의원분들도 좀 비슷한 생각이세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얘기 되게 나눠보시면? 많아요. 국힘의원들도. 네. 예? 국회의원들 아니 뭐 암암리에 소통하신다면 혹시 의원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을 좋아하진 않지만 정치적 활용도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뭐 합당을 한다든지 뭐 영입을 한다든지 등등등의 방식으로 네.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죠. 그렇죠. 예. 윤석열이 이준석을 보던 시각과 비슷한. 네. 자, 이준석 의원 앞으로 의원직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또 임시국회 시작이 됐습니다. 청문회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강대강 대치가 예상돼 가지고 의원님이 또 바쁘시고 그래도 일 잘 잘이니까 일 정말 잘하시니까 네, 의료 대란도 좀 풀어야 되고 의료는 풀어야 되고 지금 막 대화 분위기가 복지위원장이니까 대화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어서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매조지를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이 있고 또 실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난 겨울부터 너무 많이 애를 써주셔서 우리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님이 탄생하게 됐고 또 그런 어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많은 분들이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더 잘 할 테니까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